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또 기업을 위기로 이끌기도 하지만 위기에서 극복시키는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퀴즈 내드린 거랑 일맥상통하죠. 오늘도 이 기업 이야기, 기업 속 사람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직장인입니다. 월급쟁이다 보니까 좀 들으면 설레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는 단어가 인사라는 단어입니다. 예, 상이 되기도 하고 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4대 그룹의 인사 시즌이라고 해요. 네. 사장단 인사를 비롯해서 임원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인사들이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을 출입하는 재계 담당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언론사들의 이 기자들 한 차장급 기자들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물 먹어도 괜찮은데 네. 인사 뉴스를 물 먹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저는 대충 왜 그런지 알겠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인사 뉴스가 중요한데 네. 4대 그룹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 사장단 네. 인사를 했고 이번 주 다음 주를 시작해서 4대 네. 그룹 인사가 이번 주에 LG 네. 다음 주에 삼성, SK 이렇게 해서 4대 그룹 인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매년 인사 뉴스를 분석하고 인문들을 분석하다 하는데 최근 한 3, 4년간의 인사 키워드는 공통된 말이 들어갑니다. 네. 안정. 안정. 네. 네. 안정 속 세신, 안정 속 변화. 기사 제목도 그래요. 예. 네. 사실 굉장히 상반된 단어입니다. 네네. 안정과 세신은 상반된 단어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올해도 아마 이 안정 속 세신이라는 키워드를 주요 그룹에서 주요 키워드로 삼을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변화를 두지 않겠다 이야기고. 좀 방어적이다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그러면서 세신이란 말은 많이 구조조정을 하겠답니다. 아. 네. 이 두 키워드가 원래 주요 키워드일 것 같고 이 최근에 4대 그룹을 보면 2018년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빼고 나머지 3개 그룹은 총수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네. 회장이 다 바뀌었죠. 네. 다 바뀌면서 최근 바뀌고 나서 보통 3년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뀐 분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 친정체제 구축을 주로 합니다. 네. 친정체제 구축이 작년, 재작년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정수 쇄신 기조가 더 강화될 네. 수가 있고 반대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체제에서 지금 SK그룹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쇄신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그룹별로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게 더 뜨거워서 저희가 먼저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안정, 즉 새로운 총수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임원진들, 뭐 오른팔 왼팔이죠. 네. 그분들의 어떤 안정화를 좀 추구하는 쪽이라면 SK는 서든데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축구 용어인 줄 알았는데 네. 돌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정말 죽는다 이런 위기를 네. 총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SK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폭적인 사장단이나 임원 변화가 있나요? SK그룹은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부회장단이 가장 많아요. 부회장단이요? 8명입니다. 와, 맞네요. 예,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없습니다. 네. LG 그룹 3명, 네. 그리고 삼성그룹의 2명 네네. 정도인데 SK그룹의 부회장들이 많죠. 네. 그만큼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던데스란 말을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좀 나왔는데 네네. 이 말을 쓴 게 2016년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7년 만에 7년 만에 거죠. 다시 이 말을 꺼낸 얘기인데 2016년에 이 말을 꺼낼 때 당시를 보면 SK그룹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해도 그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오너 부회장 8명 중에 오늘과 2분 계세요. 네. 네, 최창원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동생인 또 한 분이 있죠. 그러면 그 두 분은 제외를 해놓고 네. 부회장을 보면 원래 우선 관심거리가 지금 주 SK의 장동원 부회장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김준 부회장 네. 조대식 SK 수펙스 추구의 협의 의장 네네. 그리고 박정호 하이닉스 부회장 이 네 분의 거치가 굉장히 관심거리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HBM 때문에 그나마 주가도 오르고 선망하고 있지만 네네. 적자폭은 굉장히 심했죠. 아, 저희가 방금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HBM 얘기 네.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SK그룹이 우리는 SK그룹을 뭐 반도체나 통신으로 보지만 사실 SK그룹이 굉장히 크게 변신한 게 뭐냐면 네. 박정호 부회장이 SK스퀘어를 네. 만들기 시작하면서 SK그룹 내에서 SK스퀘어를 비롯한 통신과 하이닉스는 투자 회사로 봐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실제 투자 전문가들이 각 대표소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단들은 대부분 박정호 부회장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호 부회장 라인으로 굉장히 크게 구축을 했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SK그룹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박정호 부회장입니다. 예.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네네. 지금 SK그룹의 어떤 재무 어떤 현황이라든지 네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네. 박정호 부회장의 거치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 사실은 기업을 획기적으로 바꿔 성장하는 동력이었지만 지금 또 이 부분의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박종훈 대표님이 오셔서 계속 해주시던 기업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어떤 통이다, 이분을 어떤 임원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장 관심 있는 현대차부터 가겠습니다. 이미 먼저 단행했는데 지난해는 가장 늦었어요 인사가. 근데 올해는 한 달 빨리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규석, 서강현 이런 분들이 이름이 보도가 됐는데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현대차 그룹의 사장단 인사는 우선 정의선 회장의 그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의선 회장 2018년도에 회장이 오를 때 네.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단이 8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죠. SK처럼 많았네요. 지금 단 한 명입니다. 네네. 누구냐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입니다. 아, 네. 자기 매형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친척 빼고는 부회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 없는 게 원래도 작년에도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작년에 사장 한 명 승진시켰어요. 네네. 대표이사 한 명 변경시키고 네. 올해도 사장 2명 승진에 대표이사만 좀 변경시켰습니다. 네. 부회장이 모두 사라지면서 현대차 그룹의 진정체제 구축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인사에서 저는 제일 관심 가는 분은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사장이거든요. 예. 이 서강현 사장은 네. 이력이 어떻냐면은 2017년도에 상무였다가 2018년도에 정의선 회장이 회장되면서 1년 만에 전무를 달았어요. 예.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달았죠. 빨랐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사장을 달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강현 사장은 2019년 당시에 네. 현대제철의 부회장이 우유철 부회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밀크스틸을 유명했던 분인데 네. 정몽구 전 회장이 아주 오른팔이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굉장히 가신그룹 중에 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는데 그분 그쪽 세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 서강현 부사장이었어요. 당시에 프로 보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대표이사는 어디에 데리고 왔느냐 포스코에서 데리고 왔어요. 네. 안동일 사장을.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제철을 바꾼 인물 중에 정의선 체제로 변화하는 인물 중에 핵심 하나인데 인물이네요. 근데 그중에 구조조정을 시킨 분이 서강현 사장. 네. 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해서 다시 현대자동차로 CF로 다시 데리고 왔다가 네. 이번에 현대제철. 대표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 서강현 사장의 역할론 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정의선 회장의 남은 숙제, 경영권 승계, 네네. 상속 이런 문제도 아마 서강현 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진쳐지는 인사입니다. 예, 우리가 현대가 정주영 선대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현대가를 여러 가지 본 얘기가 있는데 그 방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좀 후대 경영 체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방식도 그렇죠. 그렇고. 정의선 회장은 이전의 정몽구 회장이나 정중 회장의 스타일과 굉장히 다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고 좀 지혜롭고 매기 효과를 되게 잘 쓰는 네. 그런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안정적 체계라고 해서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 아니라 확실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기사장단 인사는 다음 달 4일쯤이라고 하는데 네. 삼성도 실적이 뭐 최근에 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삼성의 실적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네. 제가 제게 준다면 저는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핵심은 삼성전자가 원래 그 3명의 대표이사 체제였다가 네네. 3인 체제였다가 2명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투톱 체제죠 지금은. 네, 투톱 체제죠. 그래서 원래 가전 그리고 가전 분야 따로 네.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 따로 네. 그리고 반도체 분야 따로 이렇게 보통 했는데 네네. 지금 가전과 스마트폰 합쳐서 그 DX 본부장으로 네네. 두고 있고 윤정혜 본부장을 두고 있고 한종희
부회장 두고 있고 네. 반도체는 경계현 사장 체제로 네네. 가고 있는데 원래 가장 큰 관심은 2인 체제로 과연 이게 가능하냐. 3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가 첫 번째 관심사고. 실적 때문이기도 예. 하겠군요. 네. 사실 저의 더 큰 관심사는 정현호 부회장 체제입니다. 네. 삼성전자에는 두 분의 부회장 계시는데 네네. 정현호 부회장과 한종희 부회장인데 네. 삼성은 예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부회장은 사실 얼굴마다 네. 항상 엔지니어 출신의 삼성의 기술 기업이라는 걸 표방하지만 네네. 실질 권력은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부회장단.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학수 이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사건도 유명했던 네네. 뭐 장충기 사장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질 권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삼성의 TF단을 끌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얼굴 표면에는 한종희 부장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다의 거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치가 이번에 바뀔지 안 바뀔지가 가장 지금 제게서는 관심사입니다. 예, 모바일 가전 반도체 3인 체제로 갈 것인가, 지금처럼 DS 반도체와 또 다른 기타 가전 부분으로 갈 것인가, 이 변화도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보다가 보니까 삼성이 60세 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60세면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도 보겠고 그러면 삼성의 변화의 가장 핵심으로 본다면 역시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징적이거나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변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윤호 부회장의 거치가 달라졌다. 네. 이재용 회장의 어떤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역시 경영권에 대한 좀 그런 부분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계획보다는요. LG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LG 구광모 회장 관련한 얘기도 다뤘지만 사장단 인사가 23일에서 24일께 있다고 합니다. 네. 유임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LG그룹은 현재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우선 원래 4인 체제 부회장이었다가 LG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이 18년 만에 용퇴를 하면서 현재 3인 체제 부회장인데 우선 금봉석 주 LG 대표이사 부회장은 비교적 젊어요. 63년생이십니다. 네. 부회장 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뭐 유임할 가능성이 높고 권영수 LG 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네네. 유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도 이분이 구광모 회장이 회장되면서 외부 인사로 스카우트 해오신 분 출신이 아니에요. 구광모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 분 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회장 한 명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역대 LG전자 대표이사는 항상 부회장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LG그룹은 LG전자와 LG화학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는 기업인데 이 두 개의 축의 수장은 항상 부회장 자리를 줬거든요. 네. 지금 LG전자 대표이사가 조주환 사장인데 부회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가 되네요. 그렇죠. 전자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 나머지는 크게 뭐 큰 변화가 없어서 LG그룹은 큰 변화 없는 승진과 세대 교체. 요 두 키워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대기업들의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총수 리더십의 체제를 안정화하는 방향에서 지금도 등장하는 이름과 방법들 이미 박주근 대표가 다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앞서 잠깐 쇄신 얘기 나왔는데 그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 한다면 뭐 또 많은 일선에 있는 분들은 또 무서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방만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는 조직이라든지 뭐 임원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날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세계그룹 이거 다 다뤘지만 사실 굉장히 큰 구조조정을 좀 일어나고 있고 조회수가 10만이 넘게 나왔어요. 대표님 나오신 게. GS건설도 지금 대표가 바뀌면서 임원단 같이 하면서 구조조정 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5대 그룹, 6대 그룹이 바뀌었지만 롯데 그룹의 인사도 곧 있습니다. 12월 달에. 유통 3사로 보면 롯데 그룹의 뭐 말은 쇄신이지만 큰 변화의 인사, 구조조정 따르겠죠. 이런 변화들이 원래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그룹에서는 SK그룹이 이제 좀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유통 3사, 건설업 이쪽은 원래 큰 변화, 쇄신. 뭐 쇄신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말로 쇄신이고. 네, 칼질이죠. 그렇죠.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GS도 사실은 그 이른바 뭐랄까요. 뼈 없는 아파트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쇄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거긴 말 그대로 쇄신입니다. 네. 건설업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GS도 변화가 크잖아요. 네. GS의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사는 GS가 이제 1세에서 3세, 4세 경영이 막 이번에 GS 건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GS 칼텍스의 허세용 사장이 4세로 처음으로 부회장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4세 경영권의 경쟁.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아마 언론에서는 만약 GS 칼텍스의 허세용 사장이 부회장 오른다면 이게 아마 가장 큰 데스크필로 돼서 기사에 다루지 않을까. 관심 포인트입니다. 변화입니다. 네. 경제가 미래로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인사 과연 누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이끄는가를 잘 보셔야 뭐 주식 투자를 하시든 또 기업을 입사하려고 준비를 하시든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린 상상이요. 박주근 대표님 집 벽에 가면 온갖 이름과 체계도가 막 그려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방대한 정보 통해서 저희한테 또 좋은 정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